크렘린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 재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파트너와 우호적인 국가들이 있어서 비즈니스와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베르스탈리의 주요 수혜자이자 약 3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이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올리가르히입니다. 알렉세이 모르다쇼프는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과 시급히 화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 비즈니스가 숨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 분야의 가장 큰 도전은 규모와 불충분한 경제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 모르다쇼프는 러시아가 고립되어 있고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이제 중국, 이란, 북한과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가르히들은 푸틴에게 서방 시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는 알렉세이 쇼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의 대표로 이 단체는 포브스 리스트에 오른 억만장자들이 이 사회에 포함된 러시아 최대의 비즈니스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세이 쇼인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세금 부담 증가가 일시적이라고 장담해도 러시아 비즈니스계는 푸틴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고 푸틴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더 심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이나요? 러시아의 석유업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가 수입을 거부한 이후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비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러시아의 소식들을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이번 뉴스는 여러분의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올리가르히들이 자신들이 문명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돈을 잃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머리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신속하게 평화협정을 맺고 서방 시장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제재의 유용성과 수입 대체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물론 처음 몇 년 동안은 웃기긴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러시아에는 알렉세이 모르다쇼프라는 올리가르히가 있는데 그는 세베르스탈리와 젠데라의 주요 수혜자이자 세베르그룹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포브스 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146명의 억만장자 중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거의 30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자, 이 모르다쇼프는 러시아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규모와 부족한 경제적 공간을 꼽았습니다. 먼저 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기 위해 더 넓은 경제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투자 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호국 경제의 현재 규모에서 투자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다쇼프는 지금 러시아가 부유한 서방 시장으로부터 실제로 진정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북한,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 등 남아있는 시장은 극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자원 외에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 무엇을 제한할 수 있을지, 실제로 광물 자원 말고 어떤 상품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다쇼프는 크렘린의 베트남,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보자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래도 인도와 뭔가를 해보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런 시장들조차도 러시아인들에게 반쯤 닫혀 있어서 나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다쇼프는 큰 시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가장 큰 도전은 규모와 경제적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의를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고 수십억 달러를 써도 여전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런 사치를 못 누립니다. 모르다쇼프는 러시아의 항공우주, 중공업, 에너지 등에 단 한 달러라도 투자한다면 완전한 바보라고 말합니다. 즉, 이건 완전히 바닥이고 수십 년 뒤처진 산업들이며 크렘린은 이를 지원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더 나아가 러시아인들이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모르다쇼프의 말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우호적인 국가들의 경제 규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더 넓은 경제적 공간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이나 북한, 이란 같은 테러리스트 정권을 제외하고 누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모르다쇼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날 러시아 전략개발센터 소장 파벨 스멜로프는 2026년에 러시아 경제의 주요 문제는 경기 침체, 인력 부족, 낮은 노동 생산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경기 침체가 있고 이미 사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인 반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죽고 썩고 있기 때문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손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스멜로프가 말하길 이 경기 침체가 만약이 아니라 언제 올 것이냐는 겁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올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르 쇼히는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의 회장으로 이 단체는 포브스 리스트에 오른 억만장자들이 이 사회에 포함된 국내 최대의 비즈니스 단체입니다. 러시아 비즈니스는 러시아 연방에서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에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조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쇼인이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러시아의 비즈니스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전략개발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희망을 표명했던 지난해 12월의 발언에도 불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히려 5년 내에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시켜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되지 않은 잔혹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22%로 인상했습니다. 군대와 경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바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금 부담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힘든 러시아 국민에게 임시 조치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금을 올렸지만 조금만 참으면 내가 곧 취소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업가들은 누가 그걸 믿냐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이미 여러 번 약속한 대머리 실수쟁입니다. 그리고 웃긴 건 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지난 2년 동안 세금 인상을 다른 모든 예비 자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지출이 크게 늘고 석유가스 수입이 줄어든 후에 왜 지출이 늘고 석유가스 수입이 줄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러시아인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돈이 다 떨어져 이제 러시아인들을 쥐어짜야 한다고 대놓고 말한 거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푸틴이 계속 새로운 납부금을 도입하면서도 세금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게 바로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냥 의무적 공공 납부금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세금이라는 단어에 겁먹지 않게 하려고 세금은 세금이고 여기에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의무적 공공 납부금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